일단 바이낸스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게 개별 코인 종목들, 뭐 리플이라던가 이런 코인들도 건들고 그리고 또 거래소도 건들고 있죠.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SEC가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우리는 디파이도 괴롭힐 거다 라고 어제 소식을 네, 전해왔습니다. 아, 우리가 괴롭힐 거야는 아니지? 네, 그렇게 말은 하지 근데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받아들일 땐 네. 저기도 또 괴롭히네 이런. 긴장해라. 디파이 네. 긴장해라 라고 선전폭을 날렸는데 이제 디파이라고 하면 우리가 탈중앙화 금융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게. 디파이와 관련된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유니스왑이 대표적인 코인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디파이와 관련된 사업 부분도 SEC에서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디파이 쪽에는 정말 많은 혐의가 부과될 것으로 자기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파이에 대한 추가 조사 현재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파이 코인들이 앞으로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도 조금 좋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죠. 최근 디파이 코인들의 동향을 조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네. 이게 나오려나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디파이가 네, 디파이 여기 섹터가 따로 마련이 돼 있네요. 그래도 전일 대비 시가총액은 한 1%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량 면에서는 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뭐 WBTC라던가 아발란체, 유니스왑, 리도다오, 뭐 메이커, 아베, 그래프, 스택스, 테조스, 토르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시장에 올라와 있는 코인들이고요. 뭐 팬텀, 뭐 네, 신텍식스, 세타 전부 다 있는 코인들입니다. 이 아래로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디파이 코인들도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파란불 들어오면서 오름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SEC 쪽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날린 만큼 이 안에 또 날아가는 코인들은 뭐가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처럼 모두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EC가 건드리면 무너질 수 있는 코인들이 아마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간밤에 정말 난리가 났던 사건입니다. 어제 홍콩, 야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야후가 없고 보통 다음이나 네이버를 많이 쓰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야후가 메인 이제 검색창으로 사용이 되는데 어제 그리고 전날 동안 이틀 연속으로 홍콩 야후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바로 이 JPEX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홍콩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JPEX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대놓고 사기를 친 거예요. 코인 거래소인데. 네. 보통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사기를 치고 거래소랑 그러니까 사기 프로젝트가 거래소랑 또 협업을 해서 그 약간 개별 종목 위주로 사기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엔 대놓고 거래소가 그냥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콩 증권선물감독위원회에 무면허로 진행이 되고 있던 JPEX이란 거래소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광고를 한 거예요. 지하철이며 뭐 빌딩 건물이며 엄청 많은 커머셜 광고를 때려서 홍콩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익숙한 거래소였나 봐요. 그래서 막 작정하고 광고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한번 광고를 엄청 퍼부어가지고 5개 광고, 뭐 트램, 쉘터, 버스 사실 엄청 비싸잖아요. 그럼 5개 광고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또 이 홍콩 섬의 코즈베이웨이 역 인근의 한 건물을 통째로 사용을 하면서 월 임대료만 우리나라 돈으로 6억 원을 냈다고 해요. 6억 원의 월 임대료를 내면서 정말 삐까뻔쩍한 거래소다라는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왕창 심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뭔가 여기는. 내실 있는 애들처럼 네. 한 다음에 돈 모으면 도망가자 이런. 맞아요. 2020년 1월에 거래소를 공식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보통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데 해외 거래소는 레퍼럴 쪽으로 거래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다단계처럼 전에 말씀드렸던 내 거 링크 타고 들어와서 매매하면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거래한 수수료가 나한테 일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레퍼럴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이게 뭐 홍콩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JPEX도 레퍼럴 전문으로 하는 거래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레퍼럴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이 안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왜냐면 유명한 사람들을 그렇지. 앞세워서 이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사람을 믿고 이제 그 거래소로 들어가서 레퍼럴로 뭐 카피 트레이딩도 하고 막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JPEX 안에서도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은데 지금 인플루언서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경찰에. 근데 거래소 사람들은 아직 한 명도 안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은 다 잡아가고 거래소 안에 직원들은 임직원들은 한 명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거래소에서 1,600명 정도가 현재 피해를 봤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2천억 원 가량 현재 관련 피해 금액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전체도 아니에요. 2천억 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 현재 신고가 된 상황이고 신고 안 된 금액은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JPEX가 정말 나쁜 게 JPEX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얘네가 고객들의 출금 한도를 $1,000 미만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거래소에서 돈을 못 빼게 $1,000로 지정을 해놓고 여기서 더 나쁜 거는 출금 수수료를 999 테더. 그러니까 $1,000 빼 수수료가 $999야. 야 진짜 너무 나쁘다. 빼면 $1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냥 돈 뽑지 마 해놓고 그 돈 갖고 도망간 거잖아. 가두리죠. 근데 이게 무슨 경우예요? 내가 내 돈 빼겠다는데 진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1,000로 걸어놓고 수수료가 $999. 그러니까 돈을 아무도 못 빼게 막아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임직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소름 끼치는 거는 고객들이 그렇게 감안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나서서 수사 당국이 하는데 인플루언서들만 잡고 거지, 그러니까. 거래소들의 임직원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지난주도 아니죠. 13일부터 14일이었으니까 지난주네요. 그 싱가포르에서 토큰 2049 행사가 열렸었잖아요. 맞아. 거기에 버젓이 부스까지 설치해서 JPEX 임직원들이 와서 대박. 부스 운영을 하고 대박. 네, 싱가포르 토큰 2049는 뭐 많은 프로젝트들이 다 참가를 했었잖아요. JPEX도 그 당시에 임직원들이 그곳에 가서 홍보도 하고 파트너 뭐 이야기도 하고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뭐 또 이벤트로 이틀 동안 복권 막 추첨도 해가지고 10만 테더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이벤트까지 벌였다. 라고 하는데 희한한 사람들. 지금 이 소식이 13일에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금융당국 발표가 나오자마자 14일에 부스가 갑자기 정막 강산으로 변해서 임직원들이 모두 잠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 1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13일까지는 10만 USD의 기념품을 막 뿌리다가 14일에는 갑자기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거래소의 출금까지 막으면서 지난 이틀 동안 홍콩에서는 이게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오르면서 역대 사기극으로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도에 거래소가 설립됐으면 거의 중기적으로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저러면 정말 안 돼. 그렇죠. 초반부터 그래서 저는 이러려고 작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그러네요. 대응하는 거 보면은 약간 말이 안 된다. 맞아.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아마 우리 시장에는 계속해서 소식이 전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는 근데 나는 해드리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이제 좀 궁금한 게 거래를 할 때 우리가 거래소를 각 국에서 그래도 가장 좀 인증을 받고 가장 크고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저런 거래소를 찾아가는 분들은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것들 때문에 인플루언서들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 여기 있는지도 그러니까 쟤네도 모르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또 장사를 해먹고. 그렇죠. 그리고 막 5개 광고, 지하철 타도 있고, 막 버스 타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는 못 믿을 애들은 아니구나 또 믿게 하고. 네, 막 브랜드는 막 있어 보이는데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고 하니까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안타깝네요. 네, 지금 돈도 못 빼고 있는 실정이다. 네. 우리는 좀 큰 거래소, 믿음직한 거래소에서만 좀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고 있죠? 네, 왜요? 그치? 네. 저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 글로벌한 거래소에서도 하고 하니까. 맞아요. 괜찮지? 네. 근데 거의 금액이 다 국내 거래소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지. 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또 안 좋은 사건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 김정은 동지께서 해커들을 엄청 키우시거든요. 그래, 걔네 정말 잘한대. 네, 북한 해커가 전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이제 라자루스라는 해커단이 있는데 걔네가 맨날 암호화폐 탈취를 그렇게 해요. 거래소 털고 거래소 해킹하고 이거를 FBI가 조사하잖아요. 노스코리아예요, 맨날. 진짜. 근데 이게 사실 또 일각에서는 FBI가
맨날 노스코리아라고 하니까 니네 할 말 없어서 노스코리아라고 하는 거 아니냐. 못 잡으면 무조건 그냥 일단 북한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라자루스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9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 집단인데 지금 얘네들이 점점 암호화폐 규모가 커져서 암호화폐 시장에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코인엑스나 스테이크 거래소 같은 경우도 라자루스가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100%는 아니에요. 그냥 FBI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자금을 탈취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고 또 정교하게 자금 세탁을 하기 때문에 못 잡는다고 해요. 중간에 해킹을 막거나 뭐 아무것도 안 돼도 해킹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라자루스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중에 비트코인이 57%, 아이고야. 이더리움이 24%, BNB가 18%로 이 세 가지 코인이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라자루스가 1,580개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FBI가 8월 말에 제시를 했어요. 1,5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한 번에 시장에 나오면 당연히 충격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잠재적으로 이 북한의 해커 집단을 하나의 리스크로 우리 시장에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얘네가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집중적으로 매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만 가격이 흔들려도 지금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바로 페닉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불이 큰 산불을 만들듯이 라자루스가 지금 우리 시장에는 작은 불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도둑질해가지고 불을 쐈네 국가가. 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해킹으로 돈 버는 게 쉬우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시킨다잖아요. 해킹 공부를. 아니 근데 걔네가 아마 세계 무슨 해킹 대회에서 134등인가 1, 2, 4등인가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생각 이상이에요. 진짜 모든 게 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또 코인 시장에 우려가 된다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또 하나의 상식으로 그쵸.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재밌는 내용들 많이 정리를 해주고 홍콩은 너무 충격이에요. 그쵸. 홍콩은 너무 충격이고 그렇습니다.